지금 세계는 조용하지 않습니다. 바다 위를 미끄러지듯 지나가야 할 거대한 유조선들이 멈칫하고 한때는 너무나 당연하게 흘러가던 원유의 길목이 이제는 불안과 공포 그리고 계산과 협상의 무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미국과 이란. 두 나라의 충돌은 단순한 중동 뉴스가 아닙니다. 그건 세계 경제의 심장에 손을 뻗는 일이고 기름 한 방울이 아니라 공장 하나, 산업 하나, 국민의 삶 하나를 흔드는 일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한국도 큰일 나는 것 아닌가. 원유 대부분이 중동에서 오는데 한국 같은 나라는 가장 먼저 흔들리는 것 아닌가. 하지만 세계는 곧 알게 됩니다. 대한민국은 단순히 석유를 받아 쓰는 나라가 아니었다는 것을. 한국은 들어온 원유를 다시 산업의 피로 바꾸는 나라, 검은 액체를 휘발유로, 항공유로, 나프타로, 그리고 반도체와 자동차와 소비재를 움직이는 거대한 동력으로 바꾸는 나라였습니다. 한쪽이 바닷길을 쥐고 흔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쪽은 그 원료를 문명의 연료로 바꿔 세계에 다시 공급합니다.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감동의 대륙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야기는 단순히 미국과 이란이 싸우고 있다는 국제 뉴스가 아닙니다. 이건 전쟁이 세계를 어떻게 흔드는지, 그리고 그 와중에도 왜 한국을 함부로 대할 수 없는지, 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와 한국의 정유 산업이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의 질서를 붙들고 있는지 알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끝까지 보시면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아, 우리가 모르고 있었을 뿐. 대한민국은 이미 세계가 쉽게 건드릴 수 없는 나라였구나. 중동의 바다는 멀리 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바다의 긴장은 서울의 기름값으로, 울산의 공장 가동률로, 가정의 장바구니 물가로 이어집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세계 원유 물동량의 큰 비중이 지나가는 이 좁은 길목은 말 그대로 현대 문명의 대동맥입니다. 최근 충돌 여파로 이 항로가 불안정해지자 세계 에너지 시장은 즉각 흔들렸고 한국처럼 중동산 원유 의존도가 높은 나라들은 대체 공급선과 우회 운송로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한국은 현재 원유의 약 70%를 중동에서 조달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그 순간 많은 나라가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누가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을 것인가? 표면적으로만 보면 답은 쉬워 보였습니다. 원유를 대부분 수입하는 나라들, 그 중에서도 제조업과 수출에 의존하는 나라들, 즉 한국 같은 나라가 가장 위험해 보였습니다. 맞습니다. 충격은 실제로 왔습니다. 유가와 운송 비용, 정제 마진, 석유 화학 원료 가격까지 줄줄이 흔들리면 한국 경제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최근 분석들은 이번 충격이 한국의 에너지석 유화학 반도체 거시 경제 전반에 매우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진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세계는 곧 깨닫게 됩니다. 한국은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세계가 멈추지 않게 만드는 나라 중 하나였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막에서 뽑아 올린 원유는 그 자체로는 아직 문명이 아닙니다. 그 원유가 비행기를 띄우는 항공유가 되고 자동차를 달리게 하는 휘발유와 경유가 되고 플라스틱과 포장재의 원료가 되고 수많은 산업 제품의 시작점이 되기 위해서는 누군가 그것을 정제하고 바꾸고 설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해내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울산, 여수, 온산, 대산. 이 이름들은 단순한 지명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산업화의 땀과 기술, 그리고 수십 년간 쌓아 올린 집념이 압축된 거대한 현장입니다. 한국의 4대 정유사는 단순히 국내 수요만 맞추는 기업들이 아닙니다. 들어온 원유를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전환해 해외 시장으로 다시 흘려보내는 세계적 정제 허브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최근 한국 정부는 이 정유사들이 대체 원유를 확보하는 동안
전략비 충유를 즉시 공급받을 수 있게 하는 스왑 제도를 가동했고 공급선 다변화에도 나섰습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누군가 바닷길을 흔든다고 해도 그 다음 단계인 정제와 가공, 그리고 산업용 전환의 핵심 고리는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호르무즈가 세계의 입구라면 대한민국의 정유 산업은 세계 산업의 심장 펌프입니다. 입구가 흔들리면 모두 긴장합니다. 하지만 심장이 멈추면 세상은 진짜로 멈춥니다. 많은 국민들이 이 사실을 잘 모릅니다. 우리는 흔히 반도체, 자동차, 조선만 떠올리지만 사실 그 밑바닥에서 세계 산업을 바치는 또 하나의 거대한 힘, 그것이 바로 한국의 정유석 유화학 체계입니다. 그러니 누군가 한국을 향해 너희는 원유를 수입하니 약한 나라다 라고 말한다면 그건 절반만 보고하는 말입니다. 대한민국은 원유를 받아 세계를 다시 움직이는 나라입니다. 이제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나옵니다. 그렇다면 해협을 둘러싼 긴장이 커지고 통과 비용이나 보험료나 안보 비용이 전 세계적으로 더해지면 결국 한국도 큰 피해를 입는 것 아닌가? 물론 그렇습니다. 한국은 분명 타격을 받습니다. 원재료 가격이 오르면 정제 원가도 오르고 그 원가 상승은 수출 단가와 제조 원가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그 피해는 한국만의 피해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단순 소비국이 아니라 세계 공급망의 중간 핵심 허브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한국의 항공유 수출이 크게 줄어들 경우 미국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한국산 연료에 대한 미국의 의존도가 특히 높다는 분석도 제기됐습니다. 또 아시아 정제 제품 공급 축소가 미국 일부 지역, 특히 수입 의존도가 높은 지역의 에너지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 말은 곧 이런 뜻입니다. 누군가 해협의 통제력을 이용해 전 세계의 비용과 압박을 전가하려고 해도 그 압박의 여파는 다시 미국을 포함한 소비국과 제조국으로 되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정유 산업은 그저 한국만을 위한 산업이 아닙니다. 한국이 정제해 수출하는 항공유, 경유, 석유화학 원료는 다른 나라의 공장, 비행기, 물류망, 소비재 생산 라인으로 이어집니다. 즉 한국이 흔들리면 그 여파는 국경 안에 갇히지 않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이 가진 조용하지만 강력한 힘입니다. 총을 들고 위협하는 힘이 아닙니다. 시장과 산업, 공급망과 기술로 세계를 서로 묶어버린 힘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함부로 무시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 한국을 압박한다고 해서 한국만 아픈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야기는 한 단계 더 올라갑니다. 정유 산업이 세계의 혈관이라면 반도체는 세계의 두뇌입니다. 그리고 그 두뇌의 핵심 한가운데 대한민국이 서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 두 이름은 이제 단순한 기업명이 아닙니다. 세계 경제가 깜빡이지 않게 만드는 거대한 전기 신호의 원천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반도체를 모래와 전자회로의 이야기쯤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반도체는 엄청난 에너지와 정밀 화학 소재, 안정적 물류와 산업용 가스, 그리고 중단 없는 공정 체계를 필요로 합니다. 즉 석유화학과 에너지 공급이 흔들리면 반도체 산업도 직접적 또는 간접적 압박을 받게 됩니다. 최근 분석은 호르무즈 충격이 한국의 반도체와 석유화학 산업 전반에 부담을 준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한민국의 진짜 저력이 드러납니다. 한국 기업들은 이런 위기를 처음 겪는 기업들이 아닙니다. 외환위기, 금융위기, 팬데믹, 공급망 대란, 미중 갈등. 그때마다 한국 산업은 단순히 버틴 것이 아니라 더 단단한 구조를 만들어 왔습니다. 반도체 공장은 멈춤이 곧 손실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위기가 올수록 더 빠르게 재고를 점검하고 소재 조달을 조정하고 에너지 리스크를 계산하고 공급망의 우회로를 마련합니다.
이건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한강의 기적을 만든 세대, 새벽 공장 불빛 아래서 나라를 일으켜 세운 세대, 그 위에 쌓인 기술과 시스템과 책임감의 결과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도 세계를 향해 말없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위기는 알겠다. 하지만 우리는 멈추지 않는다. 이제 자동차를 보겠습니다. 유가가 오르고 물류비가 뛰면 자동차 산업은 바로 긴장합니다. 철강도 필요하고 플라스틱도 필요하고 부품도 실어 나르고 완성차도 배에 실어 보내야 합니다. 거기다 소비 심리까지 흔들리면 자동차 산업은 가장 먼저 부담을 느끼는 업종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한국 제조업의 본색이 드러납니다. 현대자동차는 단지 차를 만드는 기업이 아닙니다. 위기 속에서 공급망과 생산, 물류와 판매를 한 몸처럼 움직이는 대한민국 제조업의 압축판입니다. 울산의 거대한 공장을 떠올려 보십시오. 새벽 공기 속에서 묵직한 금속 냄새가 흐르고 수천 개의 부품이 정해진 리듬으로 제자리를 찾아가며 거대한 라인이 단 한 치의 오차 없이 움직이는 장면. 그건 단순한 생산이 아닙니다. 국가 경쟁력의 실물입니다. 국제 에너지 비용이 오르면 분명 자동차 산업은 부담을 받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국은 고부가 가치 제조 역량과 빠른 대응 능력으로 충격을 흡수하고 조정해 나갈 수 있는 나라입니다. 여기서 시청자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그냥 물건을 조립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원료가 흔들려도 운송비가 올라도 그 모든 변수를 계산해서 끝내 수출품으로 완성해내는 나라입니다. 이건 정말 아무 나라나 못합니다. 그래서 세계가 흔들릴수록 오히려 한국 제조업의 진짜 실력이 드러납니다. 많은 분들이 전쟁 뉴스는 멀게 느끼고 정유 산업은 어려워 보인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집 부엌, 마트 진열대, 약국 선반, 그리고 택배 상자 안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나프타와 석유화학 원료는 플라스틱 포장재, 합성섬유, 생활용기, 화장품 용기, 각종 소비재 생산에 폭넓게 쓰입니다. 최근 보도는 이란 전쟁과 호르무즈 차질이 K-뷰티, 라면, 의류 등 아시아 소비재 공급망과 원가에 직접 충격을 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라면 용기 하나가 그냥 종이와 플라스틱으로만 보이십니까? 아닙니다. 그 안에는 중동의 원유, 한국의 정제기술, 석유화학 공정, 포장 제조, 물류와 소매 유통까지 이어지는 긴 산업의 강줄기가 숨어 있습니다. 생수병 하나도 그렇고 자동차 내부 부품도 그렇고 집에서 쓰는 세제 용기, 냉장고 부품, 전자제품 포장재도 그렇습니다. 그러니 지금의 국제 정세는 뉴스 화면에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여기서 우리가 두려움에만 빠질 필요가 없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대한민국은 그 소비재의 원가 압박을 가장 먼저 체감하는 나라이면서도 동시에 가장 먼저 대응할 줄 아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공장을 돌리는 방식도 알고, 원료를 대체하는 방식도 알고, 가격 충격을 흡수하는 방식도 알고, 필요하면 수출과 내수의 균형을 조정하는 방식도 알고 있습니다. 이게 산업국가의 힘입니다. 그리고 그 산업국가의 교과서 같은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의 진짜 강점은 위기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위기가 왔을 때 누구보다 빨리 움직인다는 데 있습니다. 최근 한국 정부는 대체 원유 공급선 확보를 위해 카자흐스탄, 오만, 사우디아라비아 등과 접촉했고 정유사들이 도입하지 못한 물량을 메우기 위해 전략 비축유 스왑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로이터는 한국이 카자흐스탄산 원유 확보에 근접했다고 보도했고 다른 보도들은 한국이 비축유 활용과 우회 운송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장면이 중요합니다. 어떤 나라는 위기가 오면 회의만 하다가 시간을 보냅니다. 어떤 나라는 현실을 부정하다가 뒤늦게 무너집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한국은 위기 앞에서 버틸 수 있나?
를 먼저 묻는 나라가 아니라 어디를 바꾸면 흐름을 살릴 수 있나? 를 먼저 묻는 나라입니다. 이건 정말 엄청난 차이입니다. 국민들께서도 아셔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손 놓고 당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정유사는 원료를 바꾸고, 기업은 조달선을 바꾸고, 정부는 외교와 비축 물량, 물류와 금융 대책을 함께 움직입니다. 나라가 움직이고, 기업이 움직이고, 산업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위기 속에서도 대한민국은 무섭도록 차분합니다. 불안은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무기력은 없습니다. 이게 선진공업국의 품격이고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인정받는 이유입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흔히 강한 나라를 떠올릴 때 군함과 전투기, 미사일과 핵을 먼저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힘입니다. 하지만 21세기의 진짜 힘은 조금 다릅니다. 누가 원료를 갖고 있는가? 누가 그것을 가공할 수 있는가? 누가 세계의 공장을 멈추지 않게 만들 수 있는가? 누가 위기 때 대체 경로를 찾고 누가 끝내 산업의 불을 꺼뜨리지 않는가? 그 질문 앞에서 대한민국은 결코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흔들리면 한국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건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현실 속에서 또 하나의 진실이 드러납니다. 한국이 흔들리면 미국도 아시아도 세계 공급망도 함께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의 정제 제품 수출, 석유화학 공급, 제조업 생산이 세계 산업과 맞물려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 보도는 한국의 항공유 수출 감소가 미국에 직접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짚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대한민국의 진짜 무기입니다. 우리는 남의 자원만 바라보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는 자원을 가치로 바꾸는 나라입니다. 원유를 연료로 바꾸고, 연료를 산업으로 바꾸고, 산업을 수출로 바꾸고, 수출을 다시 국가의 힘으로 바꾸는 나라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세계의 두뇌를 책임지고, 현대자동차는 세계의 도로를 달리게 하고, 대한민국의 정유와 석유화학 산업은 그 거대한 움직임에 보이지 않는 심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여기까지 끌고 온 것은 결국 사람입니다. 폐허에서 다시 시작했던 세대, 기술 하나 변변치 않던 시절에 몸으로 산업화를 버텨낸 세대, 밤샘 공장과 수출선, 조선소와 연구소, 그리고 가정과 사회를 함께 짊어진 세대. 바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많은 분들의 세대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대한민국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 나라가 위기 앞에서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단지 공장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쌓아 올린 산업의 근육과 나라를 일으켜 세운 국민의 정신이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바닷길을 흔들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시장을 겁줄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비용을 올리고 압박을 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을 함부로 꺾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는 단순히 수입해서 쓰는 나라가 아니라 세계를 다시 움직이게 만드는 나라니까요. 그리고 바로 그 사실을 세계가 지금 다시 배우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기 속에서조차 다시 한번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강한 나라라고. 이제까지 감동의 대륙이었습니다.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